안녕하십니까. 이용돈의 굿모닝 일레이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많은 분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기온이 높아서 전력의 수요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스테이트 이머전시 주 비상사태를 게빈 니섬 주지사가 선언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걸쳐서 과도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상당국에서는 최소 7개의 기온 기록이 깨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버뱅크라고 LA에서 살짝 북쪽입니다. 어제 화씨 109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에 1986년에 기록을 깼고요. 파소로블스는 111도를 기록해서 50년 이상의 기록을 깼고요. 까마릴로, 롱비치, 우드랜드 힐스 등도 기록적인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페덱스의 항공기가요, 새벽 5시경 LAX 국제공항의 왼쪽 날개 기어에 문제가 생긴 기계적인 문제로 비상 착륙해서 조종사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라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할 때 바닥에서 불꽃이 튀면서 공항 활주로 하나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비상 착륙 직전에 모든 가스를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더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비교적 랜딩 기어가 안 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잘 착륙을 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의 전 부통령이 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맞대결이 본격화되겠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의 본행사에서 대의원 공개 투표인 롤콜 투표를 통해 후보 지명 기준인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화상 연결을 통해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화면에 나와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진심으로 매우 감사하다. 모두 감사드린다. 나와 가족에게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목요일에 뵙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에 생방송으로 화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막 직격탄을 날리면서 연설을 했던 것하고는 사뭇 다르게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감성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이 나라를 조에게 맡긴다면 그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온전한 한 덩어리로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질 바이든이 텅 빈 교실에서 올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여줬다며 바이든이 망가진 가족을 온전하게 만들었듯이 이 나라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엘렉션 2020 11월 3일까지는 70여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LA시 의회가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요금을 사실상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가 연방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의 렌트비와 유틸리티 미납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확정되면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수업을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가을 학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환자 속출로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의 노틀댐 대학이 학기 시작 2주 만에 학생 14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는군요. 2주간 검사를 받은 총 학생 수는 927명으로 양성 비율이 무려 16%가 나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대학 측은 대면 수업을 잠정 중단하고 최소 2주간은 온라인 강의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사실 대면 수업만은 분명히 아닌가 봐요. 캠퍼스 밖에서 벌어진 최소 2건의 파티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감염된 학생 대다수는 학부 졸업반 남학생들이라고 노틀댐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남성 지도자를 둔 국가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봤더니요, 여성 지도자들이 경제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면서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서 각국의 지도자의 영향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연방 경기 부양안과 더불어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서 잠시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상을 타결을 하고
코비드19 구호에 박차를 가한 뒤에 나머지 문제는 11월 선거 이후 추가 의제를 갖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그 폴리티코 플레이북 행사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안을 절반으로 줄일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3조 넘는 것을 1조 5천 정도로 줄일 용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월에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공화 민주 양쪽에서 경기 부양 법안을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는 빠져 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소식도 역시 더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